그날 그 애가 난간에 올랐을 때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선 내 걸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걸. 그냥 콱 뛰어내릴 거야. 절대 그 집안이랑 결혼 못해. 아파트 옥상을 찢을 듯 악을 쓰는 동생을 보면서 나는 이번에도 내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는 119에 전화를 걸었고 새어머니인 아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윤서야, 내가 좀 양보해라. 너는 강하잖아. 지우는 마음이 약해. 누가 그러던가 내가 강하다고.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보지 않았던 아버지에게서 흘러나오는 말이 나는 그저 우스웠다. 이 집안에서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면 그건 반드시 나라고 정해버린 사람들, 그게 바로 내 가족이라는 사람들. 결국 나는 동생에게 결혼 상대를 빼앗겼다. 그날 옥상 위에서 울부짖던 지우를 보며 나는 알았다. 내 것을 갖기 위해서 난 이 집을 나가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의 장례식 날이었어요. 빈소 안에는 향 냄새가 자욱했어요. 그 냄새가 목 안으로 스며들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향기라기보다 눅눅한 작별의 냄새 같았어요. 아버지가 제게 상주 리본을 건네며 말했어요. 빈소 실무는 새어머니가 맡기로 했다. 그 말엔 익숙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빠져 있으라. 새어머니 아라는 이미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상주석은 가운데에 지우가 앉을 거예요. 저 아이가 손님 상대는 잘하니까요. 제 쪽을 슬쩍 보면서 마치 일부러 들으라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어요. 두 딸이래. 아니래, 이복이래. 그 말들이 공기처럼 번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어요. 눈앞이 흐릿했어요. 마음속에는 한 문장만 계속 떠올랐어요. 또 양보하라겠지. 조금 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윤서야, 내가 좀 양보해라. 그의 말은 한결같았어요. 위로가 아니라 지시였어요. 지우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언니, 이쪽엔 내가 앉을게. 그리고는 제 자리를 자연스럽게 대신 앉았어요. 조문객들이 지우에게 고개를 숙였고 그 웃음소리에 어머니의 목소리까지 덮여버린 것 같았어요. 빈소는 어느새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삼전그룹, 현도건설, 세림산업. 명패에 새겨진 이름들 사이로 아란의 얼굴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 장례식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어요. 사모님, 답례품이 예상보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아란이 바로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윤서야, 어제 내가 지우랑 백화점 갔을 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컸어요. 지우가 옆에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언니, 어제 분명히 내가 한다고 하지 않았어? 나 진짜 민망했어. 아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더 얹었어요. 그 애가 마음은 착한데 이런 데는 좀 둔하네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녀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조문객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숨소리는 비웃음 같았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확인 못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라는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윤서야. 너는 늘 착해서 문제야. 그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눈을 피한 채 조문객에게 인사하느라 바쁜 척했어요. 향 연기가 천천히 위로 피어올랐어요. 그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조문객이 하나둘 떠난 뒤 저는 남은 답례품 상자를 정리했어요. 박스 테이프를 붙이는 소리가 조용한 빈소에 울렸어요. 테이프가 끊어지는 순간 눈물이 따라 흘렀어요. 닦을 새도 없이 흐르던 그 눈물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옷에 밴 향 냄새가 끝내 사라지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그 냄새가 목 안에 맴돌았어요.
마치 오늘의 굴욕을 잊지 말라고 새겨놓은 것처럼요. 향 냄새가 아직 옷에 남아 있었어요. 빈소문을 닫을 때 그 냄새가 따라 나왔어요. 아버지와 새어머니, 지우는 이미 먼저 떠났어요. VIP 조문객을 배웅하고 인사하고 마지막 남은 인사까지 마무리하는 건 늘 제 몫이었거든요. 장례식장 밖으로 나올 때 주차장에는 그들의 차가 없었어요. 대신 버려진 화환이 눕듯이 쓰러져 있었어요. 바람이 스쳤어요. 그 바람에도 향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택시 안은 조용했어요.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틀어놨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창밖 불빛이 제 얼굴에 번갈아 비쳤어요.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붉은색. 마치 누군가의 신호 같았어요. 이제 돌아가 봐야 한다는 신호. 집 앞 골목은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낯설었어요. 현관불이 꺼져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아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 짐 들어올 데가 없어. 내 방이 제일 크잖아. 그녀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거실에는 이미 낯선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테이프에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지우 화장대, 지우 옷장, 지우 침대.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리모컨을 들고 있었지만 TV는 꺼져 있었어요. 눈은 제 쪽을 향하지 않았어요. 윤서야, 내가 좀 이해해라. 그 말 오늘 하루에 3번째였어요. 제가 나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란이 짧게 웃었어요. 그래야지. 내가 언니잖아. 지우는 예민하잖니. 그 말이 끝나자 지우가 제 방문 앞에서 말했어요. 언니, 이건 내 화장대야. 조심해. 그 말투엔 미안함도 양심도 없었어요. 향 냄새 대신 박스 냄새가 방 안을 채웠어요. 테이프 냄새, 먼지 냄새. 그게 오늘 하루의 끝이었어요. 창문 틈 사이로 볕이 들어왔어요.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건 식탁 쪽에서 들려오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벌써 다들 일어났나 봐요. 방 안을 둘러보니 낯선 물건들이 눈에 띄었어요. 지우의 향수, 가방, 머리끈, 그리고 제 책상 위엔 낯선 화장대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아, 맞다. 이젠 이 방도 내 방이 아니었죠. 세수를 하러 나가면서 발끝에 밟히는 먼지가 어쩐지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세면대 앞 거울 속 얼굴은 말라 있었고 눈 밑에는 그림자처럼 퀭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찬물로 2번, 3번 얼굴을 적셨어요. 그때 부엌 쪽에서 들렸어요. 윤서 씨, 식사하세요. 집안일 보시는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잠시 멈췄다가 아무 생각 없이 식탁 앞으로 걸어갔어요. 식탁에는 3사람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아라는 반듯하게 포크를 들고 있었고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일찍 일어났네. 아버지가 신문을 덮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좀 쉴 줄 알았는데. 잠이 안 와서요. 그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아란이 웃었어요. 이제 슬슬 윤서도 생각해야지. 무슨 생각이요? 결혼 말이야. 그녀는 자연스럽게 밥을 뜨며 말을 이었어요. 삼전그룹 쪽에서 얘기가 왔대. 아버님 친구분 통해서 이번 주 금요일 프라자 호텔에서 식사 자리 있다고. 지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언니가요? 아란이 가볍게 미소 지었어요. 그렇다네. 이제 나이도 있고 인연이란 게 타이밍이니까. 지우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좋겠다. 그런 집에 시집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버지가 그때 말을 꺼냈어요. 가볍게 다녀와라. 인사 정도야. 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진심으로 기대도 설렘도 없었어요. 그냥 또 한 번의 지시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자 지우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대화가 들렸어요. 엄마, 나가면 안 돼? 언니보다 내가 훨씬 낫잖아. 분위기도 말도 옷차림도. 그건 내가 언니 대신 나가면 안 되지. 왜요? 언니가 나보다 나은 게 뭐예요? 아라는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만지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지우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엄마, 나 진짜 나가면 안 돼요? 그때 아버지의 문이 열렸어요. 무슨 소리냐? 아버지는 신문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건 집안과 집안끼리의 약속이다. 윤서는 내 장녀야. 내 피고 내 이름을 잇는 사람이다. 그 자리에 내가 나가는 건 내 입지에 좋지 않아.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라는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괜히 애들 사이 싸움 만들지 말아요. 지우가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이건 장난이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떨어졌어요. 이 집안의 약속은 쉽게 바꾸는 게 아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완전히 식어 있었어요. 그 눈빛이 내 쪽으로 잠깐 향했어요. 그 안에 담긴 건 단 하나였어요. 질투. 그날 오후 전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왔어요. 이 집에서 내가 할 일은 더 없었으니까요. 과제라도 하러 나가면 덜 답답할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는 조용히 빛이 깔려 있었어요. 팀 과제 자료를 정리하고 PPT를 만들고 마지막 발표 문장을 정리할 때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진동이 울렸어요. 새어머니 아란.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윤서야. 지우가 옥상에 올라갔어. 숨이 잠깐 멎었어요. 주변 소리가 모두 멀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몰라, 애가 울고 난리를 치더니 그냥 올라가 버렸어. 어디에요? 우리 집, 지금 당장 와야 해. 전화가 끊기고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가방을 메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가로등 불빛이 눈앞에서 깜빡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의 모든 평화는 늘 누군가의 무너짐 위에 있었다는 걸. 택시 창밖으로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심장이 귀 가까이서 뛰는 것 같았어요.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절 한번 보더니 물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조금 급해서요. 제 목소리가 내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한진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카드키를 꺼내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은 이미 소란스러웠어요. 아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전화를 붙잡고 있었고 아버지는 복도 끝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옥상에 올라갔다고요? 제가 묻자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지우 양이 언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뛰쳐나갔어요. 그때 위층에서 고함이 들렸어요. 절대 그 집안이랑 결혼 못해요. 그 망해가는 집안이랑은 절대 싫어요. 아란이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어요. 지우야, 그만해. 사람들이 다 듣겠어. 아버지가 복도 쪽으로 걸어갔어요. 윤서야, 내 동생이 요즘 예민해서 그래. 그냥 올라가서 말려라. 무슨 일인데요? 제가 묻자 아란이 눈을 부릅떴어요. 그냥 너 대신 태인그룹 혼약 이야기 듣고 화가 난 거야. 태인그룹이요? 아라는 입술을 깨물며 낮게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그랬잖아. 지우는 삼전은 안 된다. 태인이나 알아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지우의 외침이 위층에서 다시 터졌어요. 전 절대 그 집안이랑 결혼 못해요. 거기 망해간다고 소문 다 났는데. 언니는 삼전그룹 후계자랑 결혼시키고 저는 그런 집으로 보내요. 아버지한테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도 지우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아, 이번에도 결국 내 걸 뺏겠다는 거구나. 아란이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윤서야, 내가 언니잖아. 가서 말려. 내가 말하면 내려올 거야. 잠시 숨을 고르고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래요. 지우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아란이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내가 태인그룹으로 시집 갈게요. 지우는 삼전그룹 후계자랑 잘 만나보라고 하세요. 그 말을 하고 옥상 문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세게 불어서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어요. 문을 밀자 찬 공기가 확 들어왔어요. 지우가 난간 위에 서 있었어요. 눈은 울음으로 붉게 부풀었고 손끝이 난간을 꼭 쥐고 있었어요. 지우야. 그녀가 고개를 돌렸어요. 언니 진짜 그렇게 해줄 거야? 응. 태인그룹으로? 응.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 지우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발을 난간 아래로 내렸어요. 그 순간 바람이 잠시 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란의 목소리가 뒤에서 터졌어요. 다행이다 세상에.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우는 울면서 제 품에 안겼어요. 고마워 언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녀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이후로 나는 다시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식탁 위에는 조용히 김이 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어요. 어찌됐든 잘 마무리가 됐으니 됐다.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해야지. 그는 습관처럼 커피를 들었다 놓으며 덧붙였어요. 나머지는 네 어머니가 알아서 해줄 거다. 그 말은 축하도 감정도 없었어요. 그냥 또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듯 던진 말이었죠. 지우는 젓가락을 놀리며 웃었어요. 언니 좋겠다. 재벌가 며느리라니. 그 말에 아란이 덧붙였어요. 그래도 우리 지우는 얼굴이 있으니까 곧 더 좋은 인연 있을 거야. 그들의 웃음 속에서 나는 내 존재가 서류 한 장처럼 느껴졌어요. 읽히지도 기억되지도 않는 이름. 며칠 뒤 아란과 지우는 나를 데리고 드레스샵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부터 분위기가 묘했어요. 윤서야, 내 라인은 실속형으로 예약했어. 요즘 그런 게 더 깔끔하고 단정해 보여.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지우의 드레스샵 예약 문자를 보는 순간 차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에델린 하우스 인라인 프리미엄 오더메이드. 지우는 입가를 감추며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나도 피팅할래. 언니 혼자 보기 심심하잖아. 드레스샵 안은 환했습니다. 유리 조명 아래에서 드레스들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지우는 새하얀 머메이드 라인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을 빙글 돌았어요. 언니, 이거 어때? 나중에 내 결혼식 때 이런 거 입어야지. 아라는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너무 예쁘다, 지우야. 진짜 주인공 같다. 그들의 뒤편에서 나는 대여용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조명이 밝은데도 내 모습은 유난히 흐릿해 보였어요. 그때 드레스샵 실장이 다가와 거울을 함께 바라봤어요. 신부님, 이 드레스 참 잘 어울리세요. 기품 있으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장사꾼의 의례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순간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지우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언니는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대요, 실장님. 워낙 단정해서요. 아라는 지우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웃었어요. 그만 좀 해.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지우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옷을 벗고 침대에 앉았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보낸 사람 민호. 오늘 드레스 보러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보고 왔어요? 내일 시간은 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세요. 같이 와서 차만 하고 가요. 부담되면 거절해도 됩니다.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가 났어요. 부담되면 거절해도 됩니다. 그 한 문장이 낯설 만큼 따뜻했어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내일 뵐게요. 다음 날 오후 택시가 멈춘 곳은 서울 외곽의 언덕이었어요. 커다란 철제 대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민호는 익숙한 듯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윤서 씨예요. 그 말에 경호원들이 동시에 허리를 숙였어요. 택시 창밖으로 보던 그 집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넓은 정원, 분수,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저택. 한 걸음 들어설 때마다 바닥이 울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여기 망했다는 태인그룹 맞아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민호가 웃었어요. 소문이란 게 원래 반은 틀리죠. 현관을 지나자 한복을 곱게 입은 가정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 그 단어가 낯설게 가슴에 닿았어요. 민호가 천천히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당황하셨죠? 저희 집 겉만 화려해요. 거대한 응접실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묵직한 회색 양복, 단단한 눈매. 윤서 씨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그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어요. 듣던 것과는 소문이 많이 다르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네, 정말 그렇네요. 그럼 오늘은 차만 하고 가요. 민호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그 순간 태인그룹의 실체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건 그 남자의 한마디였어요. 판단하세요. 누군가 내게 선택권을 준 건 태어나 처음이었으니까요. 긴 식탁 위에 놓인 접시마다 반짝이는 반찬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조기구이, 송이된장국, 한우 불고기, 전복죽, 그리고 작은 유리 그릇에 담긴 오미자청까지. 마치 당신을 정식으로 맞이합니다 라는 인사처럼 하나하나가 정갈했어요. 민호는 식탁 끝자리에서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도 국물이 딱이에요, 이모.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도련님, 이모라니요. 이제 곧 사모님 오시는데요. 그러니까 더 챙겨드려야죠. 민호가 제 쪽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런 집도 있구나. 누군가를 위아래로 나누지 않고 함께 웃고 밥 먹는 분위기. 내가 자라온 집은 언제나 긴장 속에 식탁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아버님은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젓가락을 들고 반찬을 제 쪽으로 옮기실 때마다 그 손끝에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입맛에 맞나? 네, 너무 맛있어요. 그럼 다행이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이상한 다정함이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응접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넓은 유리창 밖으로는 정원 조명이 은은히 비추고 있었고 가정부들이 차와 과일을 차려줬어요. 아버님이 차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으셨어요. 오늘 우리 집은 어땠어요? 순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 질문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처음엔 너무 크고 화려해서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에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편했어요. 화려함보다 사람 냄새가 나서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 말 참 좋네요. 아버님은 잠시 차를 마시더니 조용히 말을 이으셨어요. 실은 우리 집 망한 적 없어요. 그 말에 저도 옆에 있던 민호도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겉만 보고 말하죠. 태희는 끝났다, 옛날 명성뿐이다 하고.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어요. 사업이 커지면 사람 마음이 작아집니다. 우리는 그걸 몇 번이나 겪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묻고 싶었죠. 이 집에 돈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들어올 사람은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하게 가슴에 닿았어요. 윤서 씨, 이 집은요. 돈보다 밥값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앉은 사람, 저기 서 있는 경호원, 밥을 차려주는 이모님들까지 모두 자기 자리에서 밥값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태인의 근본이에요.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당신이 오늘 보여준 태도와 대답이 나는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와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숨을 삼켰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속에 오래 눌려있던 먼지를 털어내는 것 같았어요. 윤서 씨, 앞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지? 그걸 할 수 있게 내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게 태인 사람으로 사는 법이에요. 그의 마지막 말은 다정하고 단호했어요. 이제 우리 식구가 될 거니까 윤서야 라고 불러도 되겠지? 그 말이 끝나자 이상하게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아무리 애써도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어요. 네, 그렇게 불러주세요. 택시 창밖으로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손끝엔 아직도 따뜻한 찻잔의 감촉이 남아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 속을 다 꿰뚫어 본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거울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본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 사이로 조용히 미소가 번졌어요. 이상하게 결혼식이 기다려졌어요. 택시가 집 앞에 멈췄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익숙한 소리가 났지만 집안의 공기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선물 상자와 택배 박스가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리본이 붙은 청첩장 몇 장이 흩어져 있었어요. 지우의 이름이 인쇄된 삼전그룹 혼주석 초대장. 방문을 열었어요. 내 방과 지우의 짐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 책상 위엔 화장품 파우치가 놓여 있고 서랍에는 낯선 향의 향수병이 굴러다녔어요. 지우가 자기 물건을 옮기다 반쯤 두고 간 것 같았어요.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오늘 본 태인 저택의 따뜻한 식탁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어쩐지 마음이 편해졌어요. 침대맡에 앉아 머리를 기대니 휴대폰 화면 속 캘린더에 일정들이 빼곡했어요. 졸업 준비 미팅 9시, 예식장 리허설 13시, 드레스 수선 17시. 눈을 감았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부담되면 거절해도 됩니다. 그 단어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거절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 내 인생엔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후 며칠은 정신이 없었어요. 아침엔 학교, 점심엔 웨딩 플래너 미팅, 밤엔 과제 마감과 리포트 제출. 하루가 30시간 같았어요. 팀 프로젝트 회의가 끝난 뒤 카페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살짝 웃었어요. 그래도 괜찮네. 아직 버틸만 하잖아. 며칠 뒤 드레스 수선이 끝나고 샵 실장이 마지막 핀을 꽂아줬어요. 신부님, 진짜 이 드레스랑 운명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너무 고요한데 그 고요함이 단단해 보여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어요. 고요하지만 단단한 사람. 그건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한편 지우는 삼전그룹 예식홀을 오가며 웨딩 매거진 화보를 찍듯 바쁘게 움직였어요. 하객 명단, 플라워 장식, 메뉴 시식.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나도 곧 결혼식장이야. 삼전 로비에서 리허설 촬영 있거든. 그리고 일부러 손에 낀 반지를 흔들었어요. 예쁘지? 맞춤이야. 그녀의 웃음 뒤로 아란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겹쳐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이제는 아무 감정이 일지 않았어요.
그저 그래. 다들 자기 자리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짐이 뒤섞인 방 안에서 하얀 드레스가 걸려 있었어요. 천위로 노을빛이 스며들어 빛나는 듯 붉게 물들었어요. 손끝으로 드레스 자락을 만졌어요. 이건 내가 선택한 인연이야. 누구의 지시도 아니고 누구의 동정도 아닌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간 문이었어요. 침대 위에 누워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밤 공기를 느꼈어요. 지우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창밖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어요. 내일이면 나는 누군가의 아내로 불릴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설렜어요. 결혼식장 로비는 하얀 장미로 가득했어요. 조명 아래 반짝이는 크리스털 장식들이 눈이 부셨고 하객들의 속삭임이 잔잔한 파도처럼 이어졌어요. 민호는 검은 턱시도를 매만지며 제 쪽을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네. 이제는 정말 실감나네요. 그의 미소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든든했어요. 지우는 하객석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하얀 원피스에 과한 목걸이, 그리고 마치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라는 눈빛. 사회자가 이름을 호명했어요. 신랑 태인그룹 민호 씨와 신부 윤서 양이.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이 멀어졌어요. 하객들의 박수, 셔터 소리, 꽃잎이 흩날리는 빛. 모든 게 느리게 움직였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 온도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예식이 끝난 뒤 리셉션홀에서 간단한 환담이 이어졌어요. 민호는 직원들과 가볍게 인사하며 하객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술잔을 들었어요. 그의 태도는 격식보다는 진심에 가까웠어요. 그게 윤서의 눈엔 이상하게 반짝여 보였어요. 그 반면 지우는 삼전그룹 약혼자와 함께 오지 못했다며 혼자 분주히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요즘 회의가 많다네. 중요한 시기라나. 그래도 언니 결혼식인데 잠깐이라도 얼굴은 비춰야 하는 거 아니야? 지우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민호가 옆을 지나며 지우 씨, 다음엔 직접 초대할게요. 라고 짧게 웃었어요. 그 미묘한 한마디에 지우의 손이 와인잔을 살짝 떨었어요.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식이 끝난 후 윤서와 민호는 간단히 여행을 다녀왔어요. 바닷가 근처 이름 없는 작은 펜션. 둘 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보는 시간이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결혼이란 게 이런 거였나요? 윤서가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도 있구나. 그건 처음 알아요. 그 말에 윤서는 웃었어요. 그럼 됐네요. 저도 그래요. 며칠 뒤 두 사람은 정식으로 태인그룹 본가로 들어갔어요. 현관 앞에서 경호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사모님. 윤서는 손에 든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쥐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문득 마음 깊이 박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은은한 향과 따뜻한 조명이 윤서를 맞이했어요. 그 집의 첫 공기가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집 같았어요. 전 이제 이 집에서 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새벽이었어요. 태인 저택의 복도는 고요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와 정원 분수의 물소리만 들렸죠. 나는 얇은 가운 차림으로 거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낯설지만 편안한 공기, 그 안에서 내 발자국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식탁 위에는 어제 남편이 직접 써둔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회의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점심은 같이 못 먹을 것 같아요.
대신 오후엔 아버지 서재로 와요. 펜끝이 눌린 자국이 진하게 남아 있었어요. 꼼꼼하고 단단한 필체였죠. 그의 손길이 느껴져서 이상하게 미소가 났어요. 정원 유리창 너머로 가정부 아주머니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누구 하나 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서로 눈짓 하나로 움직이는 질서가 있었죠. 오전엔 가정부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차를 내왔어요. 윤서 사모님, 따뜻한 차예요. 감사해요. 컵을 받는 순간 내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이 집의 모든 게 아직은 낯설었거든요. 회장이 차를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윤서야, 태인의 차는 처음엔 향이 강하지만 마실수록 단맛이 돌아. 사람도 그래야 한다. 겉보다 속이 깊은 게 중요하지. 네, 아버님. 회장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우리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하자. 태희는 늘 그래왔어. 천천히 제대로.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속 깊이 남았어요. 마치 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녁상은 정갈했지만 상 위엔 반찬이 가득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회장님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게 물었어요. 윤서야, 학교도 졸업했으니 이제 너도 내 자리를 만들어야지. 태인 사람으로서. 네, 아버님. 하지만 태인은 혈연보다 실력을 봐. 아무리 가족이어도 바로 위에 앉을 순 없어. 입사시험은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봐야 한다. 그 말에 머리가 숙여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진 않았어요. 1년만 시간을 주세요. 제 힘으로 합격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웃었어요. 그래, 너답다. 내가 내 힘으로 들어오면 더 자랑스러울 거야. 회계학, 인사, 기업윤리 눈뜨고 공부하고 밥 먹으며 문제 풀고 잠들기 전 복습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을 봤어요. 태인그룹 신입사원 윤서. 손끝이 떨렸어요.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세상에 선 순간이었어요. 그 무렵 지우는 삼전그룹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얀 장미로 장식된 웨딩홀, 셀 수 없는 하객, 언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틈 없이 터졌어요. 나는 민호와 함께 하객석에 앉아 있었죠. 민호는 조용히 내게 물었어요. 괜찮아? 응, 이제는 괜찮아요. 그때 단상 위에서 진우가 지우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지우의 팔이 덜컥 흔들렸고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마이크를 쥐고도 장난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지우는 좀 예민해요. 귀여운 버릇이에요. 하객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사이로 지우의 눈빛이 잠깐 떨렸어요. 그 눈빛엔 두려움이 그리고 후회의 그림자가 있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민호가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저 남자 사람을 장난으로 대하는 버릇이 있어 보여.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지우 씨가 견딜 수 있을까?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창밖 불빛을 바라봤어요. 그때의 지우는 세상을 다 가진 얼굴이었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 웃음이 오래 가진 않겠다는 걸. 그해 여름 산업통상부에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공고가 올라왔어요. 미래에너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 사업 규모는 5천억 원. 성공적으로 따내면 해당 기업은 향후 10년간 정부와 독점 계약을 맺게 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태인과 삼전 모두 이 사업에 참여를 결정했죠. 두 그룹은 경쟁 관계였고 이번만큼은 서로에게 결코 지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현장을 조사하고 협력업체 미팅을 잡고 보고서를 정리했죠. 낡은 공장 단지의 냄새와 회의실의 형광등 빛이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난 진짜로 일하고 있구나. 그게 이상하게 뿌듯했거든요. 민호는 여전히 제 옆에서 묵묵히 도와줬어요. 윤서야, 이번 발표 자료는 내가 직접 구성해봐.
실제 현장 느낌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 말 한마디가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어요. 반면 지우는 삼전 쪽 담당 팀장이었어요. 이번 국가 사업을 총괄하면서 언론에서는 이미 삼전의 확실한 승리라고 보도했죠. 그녀는 연일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며 삼전은 국가와 함께 미래를 설계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날 사업 설명회를 위해 산업부 청사에 들렀을 때였어요. 로비에서 지우와 마주쳤죠. 어머, 언니도 여기 왔네. 응, 우리 회사도 지원했어. 그렇구나. 근데 언니 직급이 뭐더라? 신입사원이야. 지우는 피식 웃었어요. 어머, 태인에서는 며느리한테 그런 일까지 시켜? 역시 소문대로 좀 별로네. 망해간다더니 기준도 참 흐려. 그녀는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언니는 뭐 자료 정리 같은 거 하겠네. 난 오늘 장관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해야 하거든. 그녀의 말이 귓가를 스쳤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했어요. 결국 결과로 증명하면 되지. 그 생각 하나로 다시 회의실로 향했어요. 태인팀 내부에서는 제가 현장 파트 자료를 맡게 됐어요. 신입인데도 감각이 있어. 팀장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민호는 제게 직접 발표 시뮬레이션을 시켜줬죠. 자신있게 말해. 내 말에는 힘이 있어. 밤을 새워 준비한 슬라이드 마지막 장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서 현장 분석 및 제안 총괄. 산업통상부 대강당. 각 그룹의 로고가 커다랗게 스크린에 걸렸어요. 삼전은 세련된 그래픽과 화려한 무대 연출로 시작했죠. 지우가 무대에 올랐지만 자료를 넘기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다음 페이지요. 여기 이 부분은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퍼졌고 삼전의 간부들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제 차례. 조명이 켜지고 손에 든 리모컨이 살짝 떨렸지만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태인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믿습니다. 짧고 단단한 한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그래프, 통계, 현장 사진,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인터뷰 영상까지. 자료는 완벽했고 발표는 명확했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산업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5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태인으로 넘어갔어요. 이후 기자들이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태인의 반전 성공. 신입사원의 현장 제안이 이끌었다. 기사가 쏟아졌죠. 로비 구석에서 지우가 제 쪽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엔 인정할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민호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정말 멋있었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드디어 내 이름으로 해낸 일이라는 걸. 발표 하루 전 태인과 삼전의 팀이 동시에 회의 자료 제출을 위해 모였어요. 로비 안은 언론과 실무자들로 북적였죠. 삼전 쪽은 고급 슈트 차림, 정제된 말투. 태인은 밤새만 흔적이 그대로 남은 얼굴들. 지우가 먼저 눈치챘어요. 어머, 언니도 왔네. 태인은 아직 프린트로 보고서를 내나봐. 손끝으로 내들고 있던 서류를 가볍게 치며 웃었어요. 이건 현장 자료야. 직접 찍은 거라서. 직접 찍었다고. 그런 건 홍보용 사진도 안 쓰지 않아? 아무래도 언니네 회사는 감이 좀. 그녀의 팀원들이 뒤에서 킥킥거렸어요. 그때 우리 팀장님이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윤서 씨, 자료 잘 나왔어요. 자신 있게 들어갑시다. 그 말에 내 뒤에 있던 팀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기 자체가 바뀌었죠. 삼전이 먼저였어요. 지우는 무대 중앙에서 마이크를 쥐었어요. 삼전은 혁신의 리더입니다. 처음엔 매끄러웠죠. 하지만 그래프 설명에서 멈칫했어요. 이 수치가 다음 슬라이드로. 화면이 바뀌었지만 통계가 맞지 않았어요.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태인 팀 쪽 사람들이 노트를 뒤적이며 수치를 비교하자 삼전 쪽 참모 한 명이 당황해서 프로젝터를 껐어요. 이건 기술적 오류입니다. 지우가 급히 말을 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회자가 시간을 재촉했고 결국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했죠. 조명이 바뀌고 내 이름이 불렸어요. 무대로 올라가자마자 눈앞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뒤에서 들리는 팀원들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윤서 씨, 그대로 해요. 그 말 그대로. 나는 숨을 고르고 첫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태희는 기술을 말하기 전에 사람을 봅니다. 조용한 회의장 안에서 목소리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현장 사진, 실제 인터뷰 영상, 그리고 내가 직접 정리한 수치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표가 끝났을 땐 손에 땀이 가득했어요. 사회자가 말했다. 이번 평가의 최고 점수는 태인그룹입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민호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쳤고 우리 팀원들도 함께 박수를 울렸어요. 지우는 여전히 인터뷰를 기다리는 기자들 앞에 서 있었지만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기자들 몇 명이 내 쪽으로 몰려왔어요. 태인 신입사원의 제안으로 최종 선정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규모의 사업에서 신입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건 이례적입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저 혼자 한 일은 아닙니다. 팀 전체의 결과예요. 그 순간 태인 팀원들이 뒤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전 쪽 기자가 지우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죠. 팀장님, 이번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경쟁이었죠. 다만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미소 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날 밤 회사 메신저에 쏟아졌어요. 윤서 씨 발표 진짜 대박. 태인 신입 하나가 3전 눌렀대. 3전 팀장 얼굴 하얘짐.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손끝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의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이제 너답게 해도 돼. 그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나려다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다. 국가 사업이 태인으로 확정된 지 한 달 후였어요. 회사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죠. 사무실에는 웃음소리가 잦아들지 않았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임원들이 먼저 인사를 했어요. 윤서 씨 수고했어요. 덕분에 우리도 좀 어깨 펴고 다니네요. 민호는 그때부터 거의 매일같이 제게 피드백을 주었어요. 이제는 내가 직접 사람을 이끌어야 해. 현장 감각은 이미 충분하니까. 그 말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결과를 내기 시작했죠. 반면 3전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뉴스에는 3전 내부 감사 착수라는 제목이 걸려 있었죠. 그 안에는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 보고 누락, 데이터 조작이라는 단어가 굵게 박혀 있었어요. 회사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보고 체계를 총괄한 사람이 바로 지우였다고 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루머인 줄 알았지만 며칠 후 진짜로 감사팀이 투입됐어요. 그 무렵부터 지우의 결혼 생활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3전 후계자 진우, 잦은 유흥 출입. 아내와 불화설. 처음엔 단순한 연예 뉴스 같았죠. 하지만 나중엔 사진까지 나왔어요. 진우가 술자리에서 여성을 껴안고 있는 모습. 지우가 병원에서 팔에 깁스를 하고 나오는 장면. 나는 그 사진을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인생은 내가 알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윤서야, 3전 쪽 이야기 들었지? 네, 조금이요. 회사가든 집안이든 결국 진실로 쌓은 건 무너지지 않아. 3전은 이번에 그걸 잃었지. 회장님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다.
태희는 그걸 지켜야 한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휴대폰 화면에 지우라는 이름이 떴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죠. 언니 나 좀 도와줘. 진우가 또 그랬어. 회사에서도 나한테 다 떠넘기고 사람들이 다 나만 욕해.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언니 태인에서라도 뭐 좀 해줄 수 있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나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 예전엔 그 울음 한마디에 모든 걸 양보하던 내가 이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우야. 응? 우리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니? 평생 내 것 빼앗아가던 내가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네. 언니 그게 아니라. 아니 맞잖아. 언제는 내가 양보 안 하면 이기적이라더니 이제는 내가 냉정하대. 지우야 나 이제 너한테 미안한 거 없어. 그동안 충분히 줬어. 이제 나 좀 살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언니 그렇게 말하면 너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 근데 그 말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해. 뚝 통화가 끊겼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한겨울 공기 같던 내 안이 처음으로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아침 뉴스의 첫 화면이 그 이름으로 시작됐어요. 삼전그룹 진우 회사 자금 유용 혐의로 검찰 조사. 그리고 밑에 조용히 흐르는 자막. 배우자 지우 씨 현재 별거 중.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결국 그 집안도 무너지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불쌍하다는 생각도 통쾌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끝내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던 사람, 늘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안심하던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 그날 저녁 사무실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건물 사이로 떨어지며 유리창에 금빛을 남겼죠. 책상 위엔 민호가 건네준 계약서가 있었어요. 태인그룹 차세대 사업 총괄 내 이름으로 찍힌 자리.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늘 이사회 끝나면 잠깐 시간 있어?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승진 축하하려고. 이제 정식 임원이야.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민호 씨, 나 이제 진짜 잘 살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윤서야. 이제는 내 차례야. 창문 밖으로 고층 빌딩 불빛이 켜졌어요. 도시의 불빛이 내 얼굴을 스쳤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안에 있지 않아. 그리고 다시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아침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외투를 걸쳤어요. 민호가 운전석에 앉으며 물었어요. 떨려요? 조금요. 괜찮아요. 병원 가는 거잖아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어요. 도로 위로 분홍빛이 쏟아지는 걸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정말 봄이 왔구나 싶었어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대기실에서 제 이름이 불렸고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십니다.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귀가 먹먹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그 말보다 더 크게 들린 건 제 심장이었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민호가 제 얼굴을 보자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됐네요. 그의 눈빛엔 말보다 큰 안도와 기쁨이 있었어요. 병원을 나오는데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떨어졌어요. 그 빛 아래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요. 이제는 진짜 저로 살아갈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양보 대신 사랑을 가르칠 거예요. 민호가 제 옆에서 웃었어요. 윤서야, 우리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가자. 응,
우리 천천히 가요. 멀리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그 웃음소리가 마치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아이를 가지고 나서야 윤서는 깨달았어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 인생은 결국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찾는 여정이라는 걸요. 희생과 양보만 강요받았던 삶이 사랑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로 다시 태어나려 합니다. 윤서의 해피엔딩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길 바라시는 분들은 댓글로 윤서에게 따뜻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흐르는 밤,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